신혼여행 제대로 망치는 법 10가지. 못해먹겠다 진짜 이런거. 자, 저희 오늘 주제는 뭡니까? 신혼여행 준비 망치는 법 10가지입니다. 아니 왜 잘 준비하기도 바쁜데 왜 망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신혼여행 잘 다녀온 법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망하는 법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뭐라고? 크로스! 저희가 상담했던 영업부 직원들의 인터뷰, 그리고 신혼여행 망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기사를 찾고 여러 가지 찾아보는 것들 다 모아서 10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스케줄이 빡빡하면 망한다. 짧은 일정 동안에 많은 곳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지금 불광동 사시지만 불광동에서 얼마나 사셨죠? 32년을 살았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지역이라든지 관광 명소라든지 다 아세요? 그거보다는 재개발이 언제 되는지, 집값이 언제 오르는지. 진짜로 한 30년을 넘게 살아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심지어 여행을 가는 거란 말이야. 결혼식 결혼자로서 말하자면 6시에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 받고 인사해야 돼. 그냥 대충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할 게 너무 많아. 네.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게 많은데 피곤해서 뻗어. 여러 도시를, 여러 국가를 너무 무리하게 다니면 내가 굉장히 좀 선한 사람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꼭 유럽뿐만 아니라 예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 가끔 가다가 이제 노트북 들고 오시거나 그 태블릿 들고 오셔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 어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짧은 일정 동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이 계획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신혼여행답게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주세요. 두 번째, 위험한 곳 가지 마라. 진짜로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시기 전에 황열병 주사를 맞았는데, 근데 이 주사가 얼마나 위험한 주사냐면 황열 예방 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12시간이 지나면 샤워는 가능하지만 음주, 사우나, 탐이라 한다. 예방 접종 후 2, 3일부터 몸살, 두통, 근육통, 미열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약이 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허니문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황열 주사 접종 후 최소 4주간 임신 혹은 수유를 피한다. 예를 들어서 예식일보다 한 달 전에 이걸 맞았는데 아이가 그 이후에 생겼다든지 그 전에 생겼다든지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약이 독한 거니까. 여행에 있어서도 일가견이 있으신 유대현 실장님이신데 세계 일주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때 어디를 갔다 오셨죠? 네, 제가 왜 세계여행을 하게 됐냐면 너무 썰 풀지 말고. 잔지바르에 배 타고 딱 들어왔는데 가자마자는 쓰러졌어. 진짜. 아파가지고? 이름 모를 괴질 같은 병에 걸렸어. 아프리카에서 허벅지에 났는데 허벅지에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근데 그걸 병원 또 가. 약도 없어. 그냥 쉬래. 즐기지 못해서. 내 잔지바르 간 사진 보면 약봉지 들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밖에 없어. 이건 좀 아니고. 남미도 마찬가지인데, 남미는 제 지인이 실제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시아인들은 현금 다발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타겟이에요. 실제로 납치하거나 운전하다가 뒤에 창유리 깨고 핸드백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모든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와 남미의 모든 나라가 다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아닌데 확실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허니문 갔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건 좋은데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국가는 웬만하면 가지 마라. 외교부에서 지정한 가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 번째, 예식일 잡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요금은 계속 오른다. 예식일을 1년 전에 잡았어도 여행 예약을 6개월 전, 3개월 전에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항공 요금은 선착순 배정 요금이에요. 이 항공사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영문 표기로 A부터 Z까지 클래스를 이렇게 마련해 놔요. 그럼 그 클래스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때마다 구간당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권장을 해드릴 때는 이제 예전처럼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요즘엔 7개월, 8개월 전에 해도 최저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이랑 상담을 하고 나서 항공 홀딩 하시라고. 왜냐면 이거 요금 되게 좋으니까 일단 홀딩만 하시고 가격 걸고 가시라고. 손님이 그냥 일단 아닙니다,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갔는데 그 항공 요금이 이틀 지나다가 10만원, 15만원 올라버렸대. 출발이 임박해서 예약할 때도 저렴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허니문을 많이 안 가는 지역, 테러나 지진으로 인해서 남들이 취소하는 경우, 이럴 때는 항공료가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숙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숙소도 빠르게 예약을 해야지 얼리버드 요금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객실은 남도 좋은데 한국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또 가기 때문에 예식 일정 딱 잡히면 출발하기 한 10개월 혹 9개월 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네 번째, 예식일 미정, 여행지 미정. 너무 힘들어. 망한다.
예식일 미정 같은 경우에는 예식일을 정하고 허니문 상담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예식일이 미정이신 상태에서 오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금이 2월 요금 다 다르고 5월 요금 다 다르고 11월 요금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일정이 픽스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지역 및 리조트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릴 때 신빙성을 가지고 저희도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손님들과 이런 정확한 요금 그리고 정확한 견적과 비교를 해서 드리는 것들이 손님에게 더 저희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지 미정인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골라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여행지 중에 나쁜 여행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분이 어떤 여행 컨셉이고 어떤 여행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좁혀서 와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릴 때 조금 더 정확하고 두 분께 적합한 걸 안내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정하지 않고 오셔서 싸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많이 싸우시죠. 데이트하시면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접전을 하는 게 약간 결혼 생활이랑 비슷해. 맞춰가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결국에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야지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안내를 드리고 상담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이 5가지만 정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식일이 언제인지, 우리나라에서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실 건지, 그다음에 두 분이 어떤 여행 컨셉을 더 좋아하시는지, 관광인지 뭐 휴양인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고 싶으신지, 5번째 마지막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 5가지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예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부족한데 무리하게 가지 마라. 정말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비용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비싼 데는 또 비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몰디브 뭐 30만 원, 뭐 80만 원 갔다 왔다. 분명히 서비스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가성비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가성비라는 단어가 싸고 좋은 거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찾아드릴 수는 있지만 싼데 좋은 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잖아요. 유럽을 만약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무리하게 가시는 것보다는 동남아 휴양지 혹은 칸쿤 같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대안으로 많이 삼자면. 근데 가끔가다 반박이 들어오는 게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요. 못 가죠. 못 갑니다. 허니문으로만 갈 수 있는 요금이 동남아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이엔드 클래스의 풀빌라를 내가 기념일 때 가겠다. 박당 1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습니다.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신혼여행으로 동남아를 가시는 거거든요. 저렴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무조건 동남아 여행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동남아 여행이나 칸쿤 여행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현재 가셨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게 그렇죠.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유럽, 모리셔스 이런 곳들은 저렴하게 시작을 해서 가실 수는 있겠지만 현지에서 쓰시는 점심 식사 비용, 저녁 식사 비용, 투어 비용 등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비용이 또 늘어날 수가 있어요. 물가가 보통 예. 물가 아니야. 어느 정도 호흡을 좀 맞춰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춰가요 함께. 하나 둘 하나 둘 착착착 촉촉촉 씩씩씩. 이거는 편집해줘. 6번째, 환불 불가 조건, 보이지 않는 리조트 피, 오버부킹, 망한다. 호텔 사이트 요금을 이제 보시는 분들께 적용이 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도 호텔 사이트를 딱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요금이 나오지? 이런 것들이 분명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수정 단계 딱 가면은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봉사료, 세금 이런 명목으로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이 다 붙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요금이랑은 완전 다른 요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번째로 이 환불 불가 조건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안 해줍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결제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어떻게 소부원에서도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걱정될 만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다 저렴하게 뿌려놔요 일단. 그러면은 예약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한 호텔에 한 날짜에 체크인을 하러 딱 들어가잖아요. 미안 쏘리. 네, 미안 이거 우리 이 날짜에 경험. 객실이 풀북이야. 미안한데 너네 다른 호텔로 바꿔줄게. 조금 더 낮은 퀄리티의 숙소를 보통은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럼 참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보고 여행사 직원이랑 꼭 상담 받아봐라, 견적 받아봐라, 비교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7번째, 너무 저렴한데 속지 마라. 내가 모르는 외국 항공 사이트, 현지 여행사, 가이드 투어 회사 갑자기 잠수 타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요금으로 이제 현혹하는 그런 곳들은 사실상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행사에서 이제 견적을 받고 회사가 부도나고 또 저렴한 요금을 주시길래 했는데 또 그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저희한테 오시는 고객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업체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혹시나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 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국외 여행 표준 계약서를 받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한 번쯤 회사에 와서 회사의 규모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면밀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안전하고 얼만큼 이 업체를 믿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죠. 8번째, 내가 여행사보다 더 전문가다 라고 생각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도 여행사 직원보다 더 많이 여행을 다녀봤을 진짜 수도 많이 있죠. 하시는 분도 계셔. 계시죠. 그런 진짜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게 허니문으로 가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컨셉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행사 직원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더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 조율을 해보는 거거든요. 저희 허니문 전문가들 이제 여행사 직원들은 매일 리조트 체크하고 매일 여러 가지 투어 체크하고 좋은 요금 그 좋은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이 점 좀 믿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번째, 이미 신혼여행 갔다 왔던 친구에게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라. 친구가 좋았다고 해서 네. 두 분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정확합니다. 그 친구와 아무리 죽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편 될 사람, 뭐 이제 와이프 될 사람과 단둘이서 여행을 가는 거는 친구로서의 느낄 때 성향과 성격과 너무 달라요. 여행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대부분 친구들이 말해 자기 갔던 데는 다 좋다고 말해. 왜냐 허니문 대부분 가는 데가 좋은 풀빌라 좋은 데니까 금액은 시즌별, 프로모션별 굉장히 상이합니다. 내가 지금 출발하는 날짜에 출발하는 지역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곳에 가는 게 10번째, 돈을 너무 많이 써도 문제, 돈을 너무 안 써도 문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왜 문제입니까? 유럽이랑 하와이 아울렛 갔는데 너무 싸. 막 프라다, 구찌, 살 수 있죠. 루이비통 너무 싸. 막 사. 공항 가시면 세관원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 세관원들의 주요 타겟은 허니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본인의 여력이 되면은 마음껏 사셔도 되지만 국내 이제 입국을 하셨을 때 나라의 돈을 신고서 꼭 쓰셔야 돼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너무 안 써도 좀 그렇잖아요. 너무 싼 것만 찾으시다 보면은 거기에 매몰이 돼서 여행을 잘 다녀오실 수 있는 거를 싸게만 다녀오시는 걸로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많이 쓰지도 말고 너무 적게 쓰지도 말고 본인들의 예산에 맞게. 최종 결론, 여행은 개인차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딜 가도 다 좋고요. 어딜 가도 다 재밌을 거예요. 근데 더 재밌게, 더 행복하게 가고 싶으시면은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본인의 일정이 어떤지, 본인의 예산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려해 보시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잘 다녀오실 수 있는 게 되겠죠. 여행은 싸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즐겁게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허니리조트 신혼여행 박람회.